미디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해결책 오가닉 미디어와 또 정지윤 교수님을 모시고 이것이 어떤 사람한테 또는 어떤 사회에 어떤 타이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그 미디어의 전반적인 역할 자체가 다 달라지죠. 네, 원작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그 소스들을 가지고 마이크로 블로그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좀 넘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의 원 저작자 컨텐츠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붙게 되니까 그게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오리지널 전작자 이상으로 큐레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같이 붙는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저작권이라는 개념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재정립돼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컨텐츠를 저작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파생 가치에 좀 네네. 더, 예. 예, 그 파생혁신이라고 저는 부르기도 하는데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싸이가 강남 네, 스타일을 네, 올려서 20억 뷰를 달성을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아주 중요한 저작이기 때문에 네. 그걸 공짜로 20억 명이 본다는 건 용납을 못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서 사람들이 20억 명이 봤을 뿐만 아니라 수만 개에 이르는 패러디 영상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그 음원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파생 저작이 일어난 맞습니다. 건데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은 걸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되려 이 싸이 같은 경우에는 잘 네. 하게 아주 잘 활용을 만들었고 했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파급력이라든지 또는 그 영향력을 훨씬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올가닉 미디어 시대에 적절한 전략을 세운 건데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거 저작권 위반이니까 다 빼세요. 이런 케이스도 그쵸, 많았어요. 네. 그랬으면 지금처럼 강남 스타일이 그렇게 떴고 원 저작자였던 싸이가 그만큼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까? 안 됐죠?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건을 적절하게 대응을 했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를 바라보는 그 정확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책에서 보면 오가닉 미디어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사용자는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두 가지 동일시와 차별화를 반복해서 실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네. 예,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나를 인지하는 그러한 세상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동일시와 차별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어떨 때 동일시를 하고 어떨 때 차별화를 하나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오가닉 미디어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파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미디어를 인간하고 좀 분리를 했었거든요. 네. 미디어는 미디어, 인간은 인간 그랬는데 인간 그 자체가 미디어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오가닉 미디어의 개념이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에 이제 네.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소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네. 부분이 있죠.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내가 이 그룹에 있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동일시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진척이 되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다 똑같아. 네. 너는 너만의 특별한 뭐가 없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스탠드아웃 이렇게 잘 네. 표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차별화해야 되는 거죠. 차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를 전달한다든지 이야기를 하려고 들죠. 네. 다들 또 차별화를 해서 다들 자기 나름의 뭔가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또 동일시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동일시를 하기 위한 작업들을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굉장히 상반돼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인간은 상시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어떤 제품 같은 것들도 뭐 동일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 나오고 유행을 하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다시 좀 차별화하는 쪽으로 더 많이 갔다가 네. 또 비밀스럽고 어떤 클럽을 그렇죠. 만든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갔다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에 다시 퍼뜨리고 공유하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의 욕망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모순된 거기 네네.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를 인간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 관계가 나를 인식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나를 청중이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네. 나를 내 자신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본인을 어떻게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투명성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적 가능한지에 대한 추적 가능성, 그리고 가시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의 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어디까지 네. 지켜질 것인가? 이거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 것 네네. 같아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많이 네. 있었고요.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죠.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담 페넨버그 같은 사람들, 그 뉴욕 대학 교수인데, 네. 바이럴 로프 시대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숨길 수 없는 시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회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투명사회라는 표현도 씁니다. 트랜스페런시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나의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거의 없어졌다고 했을 때 위험하지 않느냐로 얘기를 하지만, 네. 위험하게 만드는 그 사람도 프라이버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쉽게 잡히거든요. 네.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측면 때문에 더 훨씬 안전해진다. 이게 이론적인 얘기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는 항상 그렇지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렇게 금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프라이버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적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니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어떤 변화의 틀 속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투명하게 활동을 하고 내가 내 거를 깔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칠 거거든요. 네. 이걸 저는 이제 네트워크의 자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내 거를 내놓고 어떤 그런 과실을, 그 네트워크의 과실을 따먹고 이익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아주 이런 그 프라이버시가 조금 까지는 거에 대한 네.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잘 이용을 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겁나는 게 더 많으니까 네. 그런 거 좀 보호하고 그치만 대신에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든지 올가닉 미디어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어떤 사회의 룰에 있어가지고 네. 조금 뒤쳐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리터러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게 아마 중간 단계로 한 수십 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서 자연스럽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갈 그렇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험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사실 폐쇄형 네트워크라고 하는, 폐쇄형 SNS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시도를 해본 후에 이것이 좋겠다, 저것이 좋겠다 또는 그것과 그것이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모델이 생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내고 해석하고 또 실생활의 내용들을 빗대어서 설명한 책 오가닉 미디어. 관계를 통해 나를 인식하는 세상인 이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노드들입니다. 앞으로의 미디어는 생명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아주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조력자이자 매개자로서 오가닉 미디어에 걸맞는 태도를 갖추고 비즈니스 모델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